그러니까 보니까 전재수 우리 후보님이 오창석 이사장 평소에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만남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하정우 수석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100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오창석 이사장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부산에서 출마를 하셨어요. 네. 아, 네. 그래요? 지금도 저 앳된 얼굴의 동안인데 네. 벌써 그게 2020년 총선이죠. 2016년 10년 됐습니다. 2016년 야, 16년 총선인데 총선 때 지금도 저 동안의 얼굴에 10년 전에 출마를 했으면 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외모가 좋다? 아니요, 그 나이에 네. 그 어려운 부산 선거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출마도 하고 그러니까 이 뭐 하나에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사랑스러워. 야 이거 노래 가사는 느낌이었는데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네. 사랑스럽다는 오창석 이사장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저 이제 방송할 때 별로 긴장하지 않는데 네. 오랜만에 이제 장관님과 방송하니까 방송 거의 같이 하는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 뒤에서 이제 워낙 부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겠다. 아. 네. 우리 부산 북항에 개폐형 동구장이 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그 네. 아이디어가 우리 오창석 이사장. 야 동구장의 아이디어가 네. 오창석으로부터 나왔다. 네. 부산의 네. 진심인 두 남자네요. 네. 야. 지난 대선 때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님 대선 때.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북한 그 야구장 그 이제 개폐형 동구장 그걸 아주 면밀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때 그거를 하게 되면 사직 야구장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 피해가 얼마나 많을까. 그래가지고 그 상인분들 다 저기 댕기면서 체크 다 하고 엄청나게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야 우리 후보님이 이렇게 네. 오창석 이사장이 낸 공약까지도 그러니까요. 꼼꼼히 챙기시는데 혹시 네. 우리 이사장님은 어. 우리 후보님을 처음 봤던 네. 그날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처음에 이제 영입인사 돼서 내려갔을 때도 인사했던 것도 기억나고 현수막도 기억이 납니다. 현수막도.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2번 떨어지신 것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 전에 북구청장까지 합치면 3번을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시고 다음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어. 퍼센트를 써놓으셨습니다. 오, 2010년 그걸 기억하시죠? 기억을 하시는 아 진짜로? 네, 북구청장 낙선부터 네. 퍼센트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떨어졌던 게 47%인가 그랬을 겁니다. 48. 48.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될 때가 됐다. 이게 사실 분위기가 퍼센트만 보더라도 끌어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네. 첫 출마 때 제가 33 네. 아. 낙선, 두 번째 39 낙선, 낙선. 세 번째 48 낙선, 야 네 번째 56. 근데 중요한 거는 56. 네. 중요한 거는 33, 39, 48, 56인데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렇죠. 걷는 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선거 자주 출마하면 이게 그 동정표도 생기는데 네. 이제 동정표 안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어떤 경우가 그런 겁니까? 예를 들면 싸가지가 없거나 깐족거리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니시거든요. 깐죽거리거나 깐죽거려. 대표적으로 깐죽거리거나 아, 누구 생각나네 갑자기. 예, 예. 난 아무도 생각 안 나는데. 저도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네, 그죠. 네. 깐죽거리거나 또 저거 못 쓰겠다. 네. 예, 이래버리면 거만하거나. 100번 나와도 안 떨어져도 저 동정표 하나도 안 생겨요. 야, 그 현수막이 되게 화제였다고 기억을 그러네. 하시는 건데 네네네. 저는 우리 전재수 후보 하면은 생각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또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추명 시즌마다 그 응원 현수막이 대단하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재수는 저 하나로 네. 충분합니다인데 우리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재수를 해버려. 집안에 재수가 둘이나 있네. 아버지 기분에 집에서는 피해가지 못했던. 야, 근데 이렇게 현수막에 좋은 문구들이 네. 많은데 네. 이번에 부산시장에 네. 출마를 하시면서 네. 제가 선거 슬로건을 아, 네.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네. 으라차차 부산, 네. 으라차차 부산 어떤 의미에서 정하신 거죠? 부산이 30년 동안 침체 터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경상도식으로 으라차차 하거든요. 야, 그런 그래서 의성어 우리- 같은 거군요. 네, 의성어죠. 그래서 우리가 긴 터널의 침체 늪을 음. 진짜 으라차차 해가지고 이 전재수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도시가 해양수도라는 목표와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부터 시작해서 SK해운, H라인해운, HMM 해사전문법원, 북구항로 추진본부,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까지 쭉 하고 있거든요. 싹 다 모아서 제가 합쳐서 쫙 네. 몰고 갈 테니까 네. 우리 부산 시민들 으라차차 힘 한번 내가지고 네. 침체된 부산을 정면으로 한번 돌파해보자. 아. 이게 바로 해양수도 부산 으라차차
으라차차. 거의 아쿠아맨급이네. 거의 약간 바다의 진심이네요. 이분은.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 시민들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제가 3번 떨어지고 3번 되고 해수부 장관까지 했는데 사실은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잘생기길 했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길 했습니까? 얼굴은 좋으세요. 근데 아무도 없는 저를 네. 엄마가 아기를 키우듯이 애지중지 품에 키워가지고 아기를 키우듯이 키워가지고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부산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북구 주민들 덕분이고 부산 시민들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진짜 죽으라고 일해야 됩니다.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일로. 오로지 일하고 또 일해가지고 네. 실적과 성과를 내가지고 부산의 이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 외에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야, 이런 우리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네. 오창석 이사장의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 게 네. 오창석 이사장도 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저희 그 본가가 여기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아, 그래요? 북구 을 지역구 제 본가. 네. 아, 근데 제가 후보님 맨날 뵀을 때마다 느꼈던 게 일관성과 진정성이 이분을 대표하는 성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단 한 번도 제가 이제 그 북구의 가장 큰 시장 이제 구포시장인데 구포시장. 5일장 아직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뭐 가고 뭐 그랬었던 건데 거기 돌아다닐 때마다 보수 성향이든 뭐 진보 성향이든 재수 또 여기 왔다 갔다 이 얘기를 제가 갈 때마다 들어요. 아, 재수 또 여기 왔다 갔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국회의원 되고 나서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얘기 하시는 분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에 56% 당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한 진짜 부산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라는 이런 지역구로 바뀌기 전까지 이 56% 다시 못 나올 겁니다. 깰 수가 없다. 거의 깰 수 네. 없는 기적 같은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걸 꼭 잡고 싶은데 2016년에 56, 2020년에 50.58, 51%로 당선됐는데 퍼센트는 좀 차이 나 보이잖아요. 근데 득표 계산을 해보면 2016년은 48,887표, 네. 2020년은 48,733표. 아, 그렇구나. 표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 말이냐면 나는 전재수는 믿고 투표하러 나온답니다. 이 지역구는. 탄탄한 유권자들. 그러니까 네. 퍼센트는 달라질 수 있지만 거기 살고 계신 분은 그냥 전재수 후보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제가 또 하나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좀 놀랬던 게 한 세 번째 이제 떨어지고 어떤 이제 지역의 주민분이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왜냐면 면전에서는 후보님한테 뽑아줄게 하고 또 국민님 찐 거야. 아. 왜 그래? 그게 미안했던 거야. 네. 근데 또 낙선 인사를 진정성 있게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4년 지나서 내가 사실은 그때 면전에서는 찍어준다고 국민님 찍었는데 이번엔 아니다. 했을 때 56%를 받은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네. 스토리를 듣다 제가 보면 네. 예, 듣다 보니 저는 그렇게까지 분석을 한 적이 없는데 분발하세요. 56% 받았을 때 48,000표, 예. 50.06% 네. 받았을 때도 48,000표인 건 저는 몰랐거든요. 아, 표수는 기억을 못 하셨군요. 그래 제가 네. 이게 제가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56% 받고 그다음에 50%로 당선됐지 네. 이러고만 넘어갔는데 저를 찍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찍었군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오윤혜 씨 같은 경우에 네. 평소에 우리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전재수 후보님을 매블쇼에서 몇 달 전에 처음으로 뵀었어요. 아, 매불쇼에 처음 봤구나. 네. 6개월 정도 됐나?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할 때 아, 네. 아 그렇구나. 그때 찌개다시로 나오신 거예요. 아 맞아. 제가 솔직히 다시 좋아요 이거 보니까 지금. 해양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가장 기본으로 나와야 제가 되는 겁니다. 고관대자 킬러잖아요. 나름 고관대장이셔가지고 맞아. 제 옆에 있었는데 아 진짜 막 너무 박식하신 거예요. 그때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해서 저는 북극이 이렇게 열리는 줄 알고 막 미로칠분 해가지고 아, 우리 전재수 후보가 여러 분인 줄 알았구나. 근데 그 네. 고관 대작 저격하러 나오셨는데 네. 근데 그날 진짜 찌개다시가 돼버렸어요. 아 진짜 폭 빠졌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아 진짜 이분은 바다의 진심이다. 진짜 부산의 진심이다. 이거를 제가 딱 각인을 하고 갔거든요. 야. 근데 몇 달 후부터 계속 뉴스 포토라인에 갑자기 무슨 아줌마들 이건 아닌데 아,
너무 아까운데 약간 저는 속으로 아니 정말로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목도한 7년의 네.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네. 당당하게 딛고 일어섰고 실제로 그러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네.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공소권 없으면 처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자꾸 마타도를 하면서 받았니 말았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네. 얘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다 법의 단죄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선거니까.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야 이거 센 거거든요. 예, 사실. 예. 고소를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고소를 했고. 아. 근데 제가 이 자신이 없으면 제가 고소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자신 있게 고소를 했으니 또 제가 고소하니까 뭐라 했었던데 쓸데없이 기만하지 말고 네. 맞아요. 가서 조사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더 해라. 음. 형량이 가중될 거다. 앞으로 5년 동안 네. 5년 이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더 하시라. 가서 이제 조사 받으시라. 아니 정말로 단호하게 말씀을 잘하신 것 같고 네. 당시의 브리핑 사항들을 저도 다 읽어봤는데 음. 전재수 후보가 받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음. 이분법적으로 물어본다는 자체가 네. 굉장히 사실 오도적이고 맞아요. 대중들을 오인하고 현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소문만 퍼뜨리고 나서 현 정부가 무마해줬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후보가 이제 선거니까 뭐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조는 저는 법의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장해찬 부원장 그렇게 약 올리더니 본인도 공직선거법에 장애찬 그렇게 약 올리다가 똑같이 평행 이론으로 저는 네.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출마했을 때 여러 가지 또 국부시장에서 얘기 들었었던 게 출마하고 처음에 이제 또 이게 사실 청와대에서도 약간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전재수 후보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 행정관으로 들어가 춘추관장에서 그냥 정점을 진급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진급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선거 한번 떨어질 때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르신들이 재수 이사 간다더라. 다음번에 꼭 돼야 되는데 또 떨어지면 재수 또 이사 간다더라. 어쩌냐 뽑아준다. 저렇게 열심히 한다. 이 얘기가 돌 정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의혹이 있었고 뇌물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이사 간다는 얘기가 왜 들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제 후보님도 출정식 때 얘기했었지만 저는 너무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올까지 10년을 봤기 때문에 무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양수산부 개청식까지만 참고 던지시지. 아이고.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이제 그러니까. 개평농구장 뭐 찾아가서 2024년에도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2025년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그걸 기억해 주시고 장관 때 항만공사랑 협의해서 다 풀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찾아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굉장히 설레하면서 어제 새벽까지 후보랑 얘기하면서 해양수산부 이전 확인을 받고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야 그런 말씀해 주셨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네. 연내하기로 했지만 그거를 새벽까지 설득시킨 분이 전재수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그냥 쥐곤드는 걸 부산 시민들이 과연 믿을까? 그건 저는 믿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2000년도인가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은 종로라는 지역구를 그 어떻게 보면 두고 그 부산 북구로 내려와서 이제 선거를 하셨을 때 그때 자원봉사자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네.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완전 그때 당시 노무현 의원한테 완전히 미쳐 있을 때거든요. 아, 우리 노무현 의원님한테? 네. 29, 30살 때인데 이분이 너무 멋진 거예요. 종로 국회의원직을 빡 벗어버리고 지역주의 타파 깃발을 확 들고 네. 그것도 광야에서 깃발 하나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산으로 빡 내려가시는 거예요. 야, 북강서구를 출마를 하셨는데 거기가 또 저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지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막내였죠. 네. 막내였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 동네고 하니까 그 노무현 당시 저 후보의 선거구 안에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를 제가 책임을 맡았어요. 아. 화명주공 아파트. 예.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게 네. 100몇 동까지 있거든요. 네. 화명주공 아파트. 어마어마한 네, 규모네. 네. 예. 그래 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네. 경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 우겨가지고 이거 내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가장 통상적인 선거운동 방식이 뭐냐면 그 동네 아주머니들 7명, 8명을 한 집에 모이게 해가지고 한 집에 모이게 해서. 해서 네. 말 잘하는 선배들을 한 명씩 파견을 해가지고 왜 노무현을 찍어야 되는지 야. 이거 설득하는 거예요. 아. 그 7명, 8명 모임을 하루에 제가 20개씩 조직을 하고 다녔어요. 야, 그 세포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확산시키셨군요. 그때 선거운동을 네. 그랬습니다. 한 7, 8명, 9명을 한 집에 딱 모이게 해서 네. 네. 그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고 오는 겁니다. 오. 예. 아, 일종의 투표형 이제 방판이죠. 그런 수공업적인 그때 당시는 이제 합동 유세도 있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선거운동 방식이 많이 다르죠. 아니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무현 그 대통령이 되셨고 실제로 네. 아까 아, 청와대 됐어요 당선이? 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아, 2002년도에 대통령이. 대선이 네. 되셨는데 이런 건데 그런 매력이 있어요 노무현은요 지금. 아니 뭐 미래의 네. 전재수 후보님 당선될 수도 있죠. 아니 청와대는 정말로 많은 데서 근무를 하셨는데 일단은 국정상황실 근무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정책수석실, 네. 국정상황실 근무를 하다가 그게 2012년도 3월 달인데 정권 출범하자마자 이제 국정상황실 갔다가 네. 그해 가을에 이제 LG 카드 사태가 터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2002년, 2002년 가을에 LG 카드 사태가 터지는데 그 몇 달 전에 금융시장에서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 빨간불이 반짝반짝 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재정경제부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국정상황실에 있다가 네 그만두고 재정경제부에 가가지고 이거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좀 해라. 그래야 이제 금융 위기를 극복할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국정상실 그만두고 재정경제부 가가지고 LG 카드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청와대와 재경부 사이에 제가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위기의 소방수로 투입이 된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그래 LG 카드 사태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2003년도에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2013년도에. 2003년도. 네. 아, 그래요? 13년에 2003년도에 있다가 국정상실에 있다가 재경부 갔다가 이제 경제수석실 왔다가 그리고 이제 출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2006년도에 출마하고 떨어지고 청와대 2부속실장으로. 아, 제2부속실장.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이력 중에서 청와대 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이렇게 눈이 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그렇습니다. 권양순 여사를 네, 모시는 자리였기 모셨습니다. 때문에 네. 혹시 그런 에피소드들 좀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보안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중에 약한 거로 좀 하나만 해주셔야지 안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들 웃고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를 못 왜냐하면 하신다고 하죠. 여사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못 하시니까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건데 네. 우리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애처가라고 소문이 많이 나셨다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난 거죠? 그건 진짜 허위 사실입니다. 아, 왜요? 오늘 유머를 저거 장착했네. 고소하는 거야? 뭐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애처가라고 하는 순간 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아, 됩니다. 그치. 아내분이 바로. 아니 근데 보니까 뭐 사진도 많고 주변에서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너무 다수 존재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따로 네. 저도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고 집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집사람 생각하면 되게 이제 저는 집에 가면 발언권이 없거든요. 네, 발언권이 전혀 없어요. 의사결정권이 아무것도 그게 없습니다. 애처가예요. 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나 집사람 생각하면은 좀 미안한 게 너무 미안해요.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제가 구청장 선거를 나갔는데 구청장 선거 떨어지고 난 뒤에 집사람이 보름 있다가 애를 낳았어요. 아, 그러면은 선거운동 만삭이- 기간에는 완전 만삭이잖아요. 만삭이에요. 배가 이만큼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배가 이만큼 나온 집사람을 선거운동을 뭘 시켰냐면 제 지역구에 경로당이 142군데가 있는데 142번. 네. 142군데 경로당을 다 댕겨라. 근데 댕기는데 그냥 댕기지 마라. 가가지고 한 표라도 얻어야 되니까 어르신들한테 반드시 가거들랑 큰절을 해라. 아니 그 만삭의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음.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큰절한다고 숙이면 이게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이 큰절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큰절을 시킨 거예요. 큰절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할매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아이고 야야 아 나온다 하지 마라 아 나온다 하지 마라 아이고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근데 집사람이 그걸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부산에 16명의 구청장 후보 중에 제 기억에는 절반 이상은 후보도 못 내고 아예 아무것도 네. 없어요. 후보도 없었어요. 2006년, 2008년. 그다음에 나왔다가 나온 사람들은 9% 11% 받고 다 떨어질 때 저는 33% 받았어요. 야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대단하다. 이렇게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게 그-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우리 오윤혜 씨는 만약에 이런 정치인의 부인으로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김건희입니다. 전 남자를 부리지 제가 큰절하지 않습니다. 와, 남자를 부리지. 아, 죄송합니다. 오윤혜 씨는 자기가 출마하고 남편
돌리게 했어요. 아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저는 평생 갚아도 맞아요. 못 갚을 그런 집사람 지금 생각해도 미안하고 네. 그래도 늘 이제 제가 결정하는 대로 묵묵히 또 따라주고 네. 뭐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부 소실 때 얘기하니까 사실은 부울경이 좀 떠오르게 되는 게 네. 부울경이 경남지사 한 축의 후보를 맡기고 있는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 또 당시에 1부속실에 또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시 청와대에서 소통이 좀 많으셨을 것 그걸 어떻게 같아요. 그래 잘 하십니까? 지난주에 김경수 후보 나오셨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수 형보다 제가 이제 4년 후배인데 네. 경수 형은 이제 행정관하고 직급이 더 높았죠. 저는 네. 부서실장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 제가 이제 세 달 동안 경수 형 피해 댕겼어요. 아 일부러? 미안해가지고. 아 직급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거 쫓겨난 기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35이니까 35세 그때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아. 지지율이 막 20%막 맞아요. 이럴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이 아이고. 출마해가지고 좀 9%, 11%, 18% 받고 다 떨어지던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출마해가지고 33% 최다 득표 해가지고 오니까 저놈 봐라. 저놈은 출마 자원이네. 네. 그래 출마 자원은 키워야 된다. 음. 그러니까 스텝이 아니고 참모 자원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분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 중에서도 쟤는 출마 자원, 네. 얘는 참모 그냥 그 스텝. 그걸 식별하셨구나. 그걸 식별해서. 네. 전제서 전마 저거는 저 출마 자원이다. 그러니까 저 키워라 저거. 그래가지고 선거 떨어지자마자 제가 청와대 부서실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야 일부러 높여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출마를 예비하는. 예, 예. 네. 그래서 선배들 제끼고 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90학번인데 83학번 선배, 82학번 선배 다 밑에 행정관인데. 전부 네. 행정관인데 제가 이제 1급 부서실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선배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좀 피해 댕겼죠. 미안할 게 뭐고 실력대로 가야 되는 건데. 나이 순대로 하면은 뭐 김영석 씨가 대통령 해야지.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도 예, 연공서열대로 하지 않고 능력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 중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는 걸 배려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건 전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